KEC의 예상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KEC는 전기기사, 공사기사, 뭐 전기산업기사, 공사산업기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중요한데 1번이 뭐냐면 필기 볼 때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KEC 예상 문제를 제가 140문항 정도 드렸어요. 여기에서 1회차에 필기에 5문항이 출제됐는데 그 중에 5문제가 우리 예상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규가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을 전부 시험에 반영할 수는 없어요. 보통 보면 시험 문제 몇 퍼센트 정도 반영이 되냐면 한 20에서 25% 반영하면 맥시멈이야. 맥스. 에버리지는 어느 정도냐? 한 10에서 15%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면 KEC가 실기에 나올 확률은 많으면 3문항에서 적으면 1문항 사이다 이런 얘기죠. 요 정도 사이에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그 관연도 문제지나 또는 뭐 또 다른 데서 또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KEC라고 변경된 규격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거는 한 3문항 정도 맥시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점짜리 2개, 5점짜리 하나 이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점에서 10점 사이 정도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도 그죠 우리가 틀리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시간에 그죠 해드리는 거고요. 내일은 이제 내선 규정에서 실제로 시험에 또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범위를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20문항 정도 제가 예상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는 게 KEC죠. KEC에 따르면 안전을 위한 보호의 기본 요구 사항이에요. 옛날에는 2가지였어요. 2가지. 옛날에 2가지는 뭐냐면 주목. 이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내선 규정상에서는 뭐냐면 직접 접촉이 되는 거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접촉이 되느냐에 분류했어요. 직접 접촉은 뭐냐면 실제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여기에 내가 단 거예요, 가서. 두 번째는 간접은 뭐냐면 고장이 난 거야. 사고가 나서 그 사고에 의해서 내가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로 이제 분류했던 거를 쉽게 얘기하면 KEC에서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얘기를 한 거야. 첫 번째가 뭐야? 감전에 대한 거. 두 번째 열영향. 세 번째 과전류. 네 번째 고장전류예요.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과전압이나 전자기 장애에 대한 거고 6번째는 전원 공급 중단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 중에 핵심은 그죠? 핵심은 이렇게 4가지로 보시면 되죠. 감전, 열영향, 그 다음에 뭐예요? 과전류, 고장전류예요. 이 과전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과전류라고 하는 것은 과부하 전류하고 단락 전류를 지칭하는 거니까요. 과부하 전류나 단락 전류가 됐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과전류를 떠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과전류하고 고장전류라고 하는데 고장전류를 여기서는 이제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요. 뭐야? 과전류는 일반적으로 는 과부하 전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고장전류는 뭐야? 단락이나 지락 고장에 의한 전류예요. 그래서 2개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내선 규정상의 정의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열 영향이라는 건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발생하면 주목. 열이 발생하면 저항의 경우에는 도체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하면 저항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영향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특히나 감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감전에 대한 거. 감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뭐야? 감전, 사람이 감전이 되지 않으려면 누전 차단기라든지. 맞아요? 그 다음에 ELV를 적용하는 거죠. ELV는 뭐야? 특별조합이야. 특별조합은 여러분들 아셔야죠? 직류, 그죠? 직류 교류해가지고 직류 50V 이하 교류, 그죠? 그 교류 50V 이하, 직류 150V 이하의 경우에 이런 경우는 감전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칭해서 물어볼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전을 위한 보호가 결국은 전체 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1장에 대한 내용은 뭐야? 절연, 접지, 필해예요.
전부 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4가지 쓰라 그러면 보통 4개만 외우는데 6가지 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6개를 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그죠? 많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게 아니라 6가지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6가지 내면 몇 점이에요? 6점. 4개 내면 몇 점이에요? 4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게 좋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그 설비 기준에서는 우리가 절연내력 시험할 때 주로 뭘 했었냐면 전로나요. 그 다음에 변압기, 기구예요.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주로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저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분산형 전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전지나 태양전지예요. 전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 연료전지나 태양전지 이런 애들은 최대 사용자의 몇 배? 1.5배 직류전압하고 1배 교류전압을 넣는 거죠. 그 다음 또 외워야 될 건 뭐야? 충전부하고 대지예요. 전로와 대지하면 안 돼. 충전부, 즉 뭐야? 전기가 통하는 데하고 대지 사이예요. 그 다음에 몇 분간 절연내력 시험이 10분이죠. 그거야 상관없는 거죠. 보통은 절연내력 시험은 10분인데요. 안 되면 만약 절연내력 시험은 10분간 합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마련하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문제를 넣었던 거예요. 자, 한국 설비 규정에 따르는 접지 시스템의 종류를 3가지 쓰라 그랬는데 뭐야?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례 시스템 접지예요.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중성점 접지예요. 그러니까 직접 접지, 비접지, 소 리액터 접지, 저항 접지하는 개통의 중성점을 접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 다음 보호 접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기 설비라든지 그 다음 뭐예요? 인간에 대한 거 요거 포함해서 접지를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피례 시스템 접지를 또 얘기한다. 이건 이제 이상전압이나 낙뢰 설비에 대한 얘기죠. 낙뢰 설비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할까봐 해놨어요. 접지 시스템의 종류는 3가지고요. 접지 시스템의 시설의 종류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됩니까? 그러니까 접지 시스템의 종류 쓰라는데 얘를 쓸 확률이 크기 때문에 2개를 비교시켜 드린 거예요. 딱 3점짜리 내기 좋죠? 자, 다음에 접지 시스템의 종류를 3가지 써라. 그때 어떻게 단독 접지, 공통 접지 이렇게 할 확률이 99.9%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거야, 아예. 했으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여기는 좀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개통 접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성점 접지고 그 다음에 뭐야? 보호 접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압이나 특고압 기유나 또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 변압기 2차 측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여기 등을 거고요. 그 다음 피뢰침 그죠? 요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접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야. 공통 접지는요. 변전소나 이런 데 근처에 보면 고압이나 특고압에 어떤 접지가 있고 저압에 접지가 있는 경우에 얘들 2개를 묶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차 측이 고압이나 특고압이고 2차 측이 저압이다 보니까 같이 접지를 해놓으면 2차 측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2차 측에 저압 측에 뭐야? 우리가 과전압이 유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KEC에서는 과전압의 한도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상용전압, 상용주파, 그죠? 전압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해놨던 거예요. 과전압.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해서 다 했던 이유는 뭐냐? 통합접지에서 그랬다라는 거죠. 공통접지에서. 통합접지는 뭐야? 이게 아니라 일반 접지들을 다 묶고, 다시 한번 얘기해. 일반 접지들 다 묶고, 피례 설비하고, 그 다음에 통신 설비까지 다 묶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뭐야? 서지, 그죠? 서지 보호장치를 반드시 시설해라. SPD를 시설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통합접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을 볼 때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 공용접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공용접지.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분류된 게 아니라 그냥 다 접지를 다 묶어서 그냥 한 번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개념상으로 보면 서지 프로텍터만 안 넣었지 통합 접지와 거의 유사한 방식이다 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그죠? 분류를 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도 굉장히 그죠? 출제 빈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여기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 지금 시험 보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시험 보러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괄호 넣기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전기수명에 따른 접지 시스템의 종류 세 가지는 괄호 접지, 괄호 접지, 괄호 접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하면 다시 괄호 접지, 괄호 접지, 괄호 접지로 할 수 있다. 그럼 6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다가 괜히 그죠? 괄호 넣기 하면 또 마음 상하니까 그죠? 일부러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차단 시간이 5초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호도체 단면적이에요. 우리는 접지 시스템의 핵심은 뭐야? 핵심은 접지극, 그 다음에 접지도체, 그 다음에 보호도체예요.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뭐라 했어요? 접지봉, 접지판, 그 다음에 뭐야? 수도관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규정에만 맞으면. 그 다음에 건물의 철골도 다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던 건 뭐냐면 접지극의 매설 깊이가 뭐 지하 75m부터 지상 2m까지 한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접지극은 75cm 밑으로 묻는다 이런 얘기. 접지도체는 뭐 얘기했는데 접지도체, 보호도체요. 접지도체는요 이게 필기에서는 내기가 좋은데 실기에서는 내기가 좀 어려워요. 왜? 괄호 넣기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압이나 특고압에 기계기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육수케어를 한다.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필기할 때도 우리 예상 문제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호도체에 대한 거를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이 접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호도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도 보호도체 굵기에 대해서 이미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세 개 중에 제일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다? 보호도체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도체에 대한 문제를 꼭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호도체의 단면적 계산식을 쓰고 설명하라면 자, 이거는 식을 쓰고 설명하라고 하면 식을 일단 써야 되고요. 이렇게 설명하라면 요 단어들에 대한 거, 그죠? 요거에 대한 걸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S는 뭐야? 단면적이죠. 뭐 좀 더 자세하게 쓴다면 보호도체의 단면적이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I는요, 예상되는 고장전류의 시료값이에요. 이게 됩니까? 예상되는 고장전류의 시료값이고. 그 다음에 얘는 T는 뭐야? 자동 차단을 위한 차단기의 동작 시간이에요. 자동 차단 시간. 그 다음에 K는 뭡니까? 재질이나 온도에 대한 따라서 정해지는 개수다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요거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문제로 넣는 거예요. 자동 차단 시간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이 2.3초예요. 자동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2.3초가 필요하고 예상 고장전류 시료값이 20A인 경우에 최소 단면적. 자, 보세요. 5초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로 주어진 값 이외의 개수, K라는 개수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한다는 건 1이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전류는 20A, 그 다음에 고장 동작 시간은 2.3초면 계산해보니까 예를 들어 3.33이 나오면 보호도체의 굵기도 뭐다? 전선의 굵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얼마로 한다? 35스퀘어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요렇게 낼 수도 있고 요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문제는 실제로 이 4번하고 5번에 대한 거는 특히나 4번 문제는 이미 기술사 문제에도 있었던 문제고 5번 문제는 그때 기술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려 했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선의 규격이죠. 그죠? 전선 공시단면적 기억하시고요. 자, 여섯 번째요. 그 보호도체의 종류가 뭐냐? 이게 이제 도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도체가 된 거죠. 다심 계열의 도체나, 그죠? 충전 도체와 같이, 그죠?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 도체나 나도체, 고정된 절연 도체, 나도체.
그 다음에 전기적인 연속성의 도전성을 만족하는 이런 애들. 이 얘기예요. 요 문제는 이미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요. 보호도체에 대한 거는 하나도 빼지 말고 다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호도체는 모든 걸 다 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야. 접지 시스템에서 주 접지단자 연결되는 도체 종류를 3가지를 답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원래는 어디 있던 거냐면, 내선 규정에 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그림은 KC에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 우리는 요거를 뭐라 하느냐면 요 B라고 되어 있는 얘가 지금 바로 주 접지단자예요. 그리고 나서 접지단자하고 연결된 이 3번이 바로 뭐예요? 접지도체고,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쓰라고 나온 적도 있으니까 기출문제 기억을 하세요. 이게 접지도체고, 그렇죠? 요 T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접지극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접지도체하고 연결이 되는 것 중에, 자, 1번으로 되어 있는 애들, 요거, 그죠? 여기도 뭐 안 써놨지만, 여기도 안 써놨지만 다 1번이겠죠? 기기의 도전성 노출 부분하고 접지 단자로 들어가는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1번을 보호도체라고 합니다. 프로텍티브 얼세, 보호도체. 그래서 P2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죠? 맞아요? 뭐 기기라든지, 그죠? 기기라든지, 잘 보세요. 가스관, 수도관,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지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놓은 거는 뭐냐면 주 등전이 본딩용 도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호란 말 안 들어가도 원래는 주 등전이 본딩이에요. 그냥 도체도 필요 없었어요, 예전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등전이를 잘 보세요. 뭐냐면 보조 등전이는 얘하고 얘 지금 뭐예요? 보호도체끼리 연결해 놓은 애예요. 얘를 뭐라 한다? 보조 등전이 본딩 도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조 등전이 하나 쓰는 거는 얘들인 거죠. 지금 뭐예요? 보호도체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이 뭐냐면 철골이나 금속재 덕트인 경우에는 얘하고 기기의 도전성 노출 부분하고 연결하는 걸 뭐라 한다? 보조,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첫 번째가 뭐야? 보호도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보호도체예요. 두 번째, 얘랑 연결된 게 뭐야? 접지도체. 그러니까 보호도체, 접지도체, 주 등전이 본딩도체. 3개는 무조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등전이 본딩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예요. 사실 여기는 정확하면 주 등전이 본딩도체예요. 그렇지만 KC 상에서는 그냥 등전이 본딩도체라고는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 등전이 본딩도체라고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접지도체, 관련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사실 쓰라면 요 3가지를 얘기할 확률이 커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주라고 하세요. 주. 등전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냥 등전이 본딩도체라 했지 뭐 주 보조도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요 그림은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래서 일부러 넣어드린 겁니다. 8번째요. 접지 시스템의 종류에는 단독 접지, 그냥 시설의 종류라 해서 시설, 그죠? 단독, 공통, 통합이에요. 근데 단독이야 뭐 설명할 거 없고, 통합 접지와 공통 접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문제를 낼 수 있다. 문제가 이게 괄호놓기로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공통 접지는요, 잘 보세요. 고압, 특고압하고 저압이에요. 접지극이 근접해 있는 경우에, 그죠? 이를 접지극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1, 2차 혼축 시에 또 이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거에 과전압이나 이런 것도 유기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접지를 하라는 거예요, 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뭐라고 배웠어요? 전력공학 할 때. 공통 중성선 3상 4선식에서는 고압적 중성선하고 저압적 중성선을 묶어서 접지한다고 그랬죠? 그런 문제가 전력공학의 필기 문제에 있었다고 이미. 그게 이 내용이에요. 통합 접지에 나간다. 공통 접지에 나간다. 통합 접지는요, 전기 설비, 그 다음에 건축물의 필해 설비, 전자통신 설비를 다 묶어.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공용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뭐 한다? 서지 보호 장치를 반드시 시설해야 된다. 요거. 그래서 서지 보호 장치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죠?
종류하고 그죠? 구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실기 이론 비법수 안에 다 들어 있었고요. 작년에 2020년도에 산업기사에 우르르 출제가 한번 됐던 예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아홉 번째요. 저압전로를 보호도체 및 중성전의 접촉에 따라 TN, TT, IT로 분류하는데 각각에 대해 설명하라는 거예요. 전원을 직접 접지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앞에가 T로 나오는 애들은 일단 뭐야?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는 거야, 무조건.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비의 도전성 노출 부분을 보호도체에다 연결하는 방식은 TN이고, 얘들은 뭐야? 전원과 별도로, 전원의 접지가 별도로 접촉이 시전하는 걸 TT라고 해요. IT는 어떻게 한다? 전체로 어떻게 해요?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거예요. 한 점을 임피던스를 통해 대지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였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그림으로 나오거나 하면 다 맞추는데 이걸 글로 쓰라고 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 쓰라고 하면. 그래서 TN 접지 계통은 뭐예요? TN의 C 방식이 있고 TN의 S 방식이 있고 TN의 CS 방식이 있어요. C는 컴바인드 돼 있다. 즉 뭐예요? 뭡니까? 보호도체하고 중성선은 겸용도체로 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TNS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보호도체하고 중성선은 분리해 놓은 방식이고 TNCS 방식은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PEN 도체도 있고 PE나 N으로 분리된 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찾아보면 돼. 그림 안에서. 그죠? 이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얼마든지 괄호넣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괄호넣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다 쓰는 게 좋겠죠? 솔직한 얘기로 하면. 그죠? 다 쓰는 게 아주 제일 편하겠다. 자, 10번째요. 다음은 인축에 대한 기본보호와 고장보호에 대한 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호대책이에요. 인축에 대한 보호하고 고장보호라는 건 뭐야? 사람이나 가축이 감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맞아요? 1번이 뭐야? 전원이 자동 차단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이중전원이나 강화전원이다. 여러분들 저기 뭐죠? 공사기사 하시는 분들은 3급 조명기구 있죠. 3급 조명기구. 요거는 뭐야? 교류전원 30V 이하에다가 접속하는 거죠. 2급은 뭐야? 이중전원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 많이 썼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적으로 한 군데나 한 개만 공부한다. 분리해서 이런 얘기고. 네 번째는 특별 조합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 조합. S의 ELV나 P의 ELV 같은 것들의 어떤 특별 조합을 사용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종류니까요. 저는 이제 네 가지가 있어도 여러분들 그 KC에 5가지 다 있으면, 4가지 다 있으면 내가 다 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지점에서 발생한 모든 단락 전류는요, 케이블 및 절연도체 허용 전류 초과하지 않는 시간 내에 차단돼야 되는데, 단락 지속 시간이 보통 5초 이하인 경우에요. 요거. 통상 사용 조건에서 허용되는 그죠 절연체 허용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쓰라는데 요것도 공식으로 낼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케이블에 이거 말고 또 공식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 공식이 있고 막 이렇게 부등호되어 있는 공식인데 그건 뭐냐면 제조사에서 전류를 얼마나 했느니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사실 시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요 내용이 시험 문제가 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뭐야? 단락 지속 시간이 얼마냐? 그 다음에 여기 도체의 단면적이고 여기는 I는 뭐야? 단락 전류예요. 그래서 RMS라는 건 뭐야? CO치라는 거죠. CO치. 그죠?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써라. 혹시 몰라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단락 지속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통상 사용 조건에서 단락 전류에 의해서 절연체 허용 온도에 도달할까지 시간을 구해라. 단면적은 25스케하고 단락 전류는 40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됩니까? 했더니 얼마다? 0.39초 정도 된다. 그래서 11번에 이 공식을 한 번 더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번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입니다. 저복랩에서의 중성선의 단면적은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단상 3선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A선의 전류나 B선의 전류를 구해서 그 중에 큰 거를 선택해서 세 가닥을 그냥 쓴단 말이에요. 보통은
한 선에 가장 전류가 많이 흐르는 한 선을 기준으로 똑같은 전선을 쓰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게 됩니까? 3, 3, 4선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도체,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을 넘어가는 경우예요.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왜? 이선식 단상회로의 경우 그렇고. 두 번째는 뭐야? 단면적이 이런 그죠? 브리선 16, 알루미늄 25스케 다상회로에서 그렇고. 3고조파나 이런 고조파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전류조합 고조파 외역률이 한 33%까지 되는 이런 삼상회로들. 이런 데는 불평에 대한 무조건 중성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불평의 강도에 따라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체보다 더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그죠?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확인을 해두는 게 좋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낼 정도 같으면 여긴 진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이건 아닐 거는 같아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왜? 보통의 우리 중성선은 선도체가 다 똑같이 쓰는데 아닌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공사기사를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하복랩 배선에서 케이블 트레이 하는데 금속재 또는 불연성 제조 제작하는데 케이블 트레이 종류를 내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냐면 통풍 채널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사다리형, 펀칭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KC 1월 19일자 변경된 부분에 정확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특히 지금 여기서 들으시는 공사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관연도에 몇 번 있어가지고 제가 책이 KC 1월 19일 이전 버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미 강의 새로 했고, 그죠? 그죠? 그 내용상, 그죠? 뭐라 그래? 관연도 문제도 다 새로 찍어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오표에도 다, 윤조출판사 정오표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는 없고요. 15번입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이제 해야 돼요. 왜냐면 저하복랩 직류설비에서 직류설비의 접지를 시행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주목. 직류설비할 때 접지하는 경우에 양도체를 쓰는 경우는 뭐다? 감전. 음도체를 쓰는 경우는 뭐야? 전식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미 시험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남은 게 뭐냐? 바로 접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직류 전기 설비에서 저하복랩에 쓰는 직류 전기 설비를 접지를 했어. 이게 됩니까? 접지를 하면 그때 왜 접지를 하느냐?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접지하는 방법과 똑같죠, 그죠? 내용이. 그런데 접지 장소 보세요. 직류 2선식에 이미 한 점. 두 선 중에 한 선을 쓰면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왜? 플러스 할 때는 감전 주의, 마이너스 할 때는 뭐야? 전식에 주의해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를 해도 관계없다. 두 번째는 뭐야? 변환장치, AC를 DC로 바꾸거나 DC를 AC로 바꾸는 이 변환장치의 직류축의 가운데점, 중간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 중간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 생각은 이렇게 6점이지만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저압 직류설비에서 접지를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장소를 세 가지만 써라라고 문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이미 한번 이 규정에 대한 문제가 이미 과연도에 한번 있기 때문에 또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KC를 김상훈이가 그냥 우르르 막 뜯어낸 게 아니라 규정에 있는 거 막 그냥 갖다 넣은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예전에 시험 문제에 있었는데 왜 이런 걸 안 내지 했던 부분을 지금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됩니까? 16번째요. 비상용 예비전원은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화재 등으로 정전됐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환 시간에 따라서 6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요새 수변전 설비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변 설비 ATS 같은 거 자가용 비상용 자가 발전기 같은 걸로 전환될 때 얼마만큼의 전환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무순단이라는 건 끊어짐이 없다는 거야. 연속적으로 전원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순단은 0.15, 단시간은 0.5, 보통은 5초, 중간은 15초, 장시간은 15초 이후에야. 그래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동 전원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 기본은 1번은 정전이 되면 그죠? 수동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야. 자동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ATS, 그 다음에 ALTS 이런 얘기 했죠? 맞아요? 그런데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니까요. 예비전원 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죠?
고압의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축전지죠. UPS 같은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ATS를 쓰는데 ATS는 뭐다? 자동 전환 개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당연히 자동으로 전원 공급이 된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저보고 시험 문제 내라면 1번을 안 내버릴 거고요. 2번부터 바로 다 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바로 쳐버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17번째입니다. 지중전선의 시설 방법이에요. 직접 매설식은 차량 기타 중량 압력을 받는 장소에는 몇 미터라고 했어요? 1.2가 아니라 1미터라고 했어요. 그죠? 아직도 그죠? 1.2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건 2020년 12월 30일까지만 그랬고 31일부터는 전부 다 1m로 바뀌었죠. 다. 그러니까 1m로 하시고요. 이건 이제 꼭 기억하세요. 관로식의 경우에는요. 1m야 기본적으로. 근데 규정이 KC로 바뀌면서 들어온 게 뭐야? 이것도 중량물의 압력을 안 받으면 0.6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괄호넣기 할까봐 사실 그랬는데 암거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력구나 공동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불연성이나 자기 소화성이 있는 애를 써라. 그래서 난연성 피복을 해라 이렇게. 그죠? 세 가지.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18번째입니다.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 저장 시설이에요. 사람이 접촉할 경우가 없는 은폐 장소에 시설한다. 공사 방법은 뭐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금속관 케이블만 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나 이런 공사 방법에 대한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분산형 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250kV 이상인 경우에는 송배전 계통과 연계를 시킨다는 거야. 왜? 요새는 분산형 전원이요. 전부 다 그냥 단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뭐요? 한전솔라가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됐을 때 반드시 뭐뭐를 측정한다? 유효전력, 무효전력 전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예전에 그 발전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전압, 전류, 전력 이러니까 그 세 개를 쓰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거 어떻게든지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분산형에서 나올 확률도 좀 있어요. 20번째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99%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개통을 연기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 설치하는 경우에 그죠?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에 자동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게 뭐냐? 분산형 전원 설비가 이상이나 고장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 개통 자체가 이상이 난 거예요. 그럼 단독 운전은 뭐라고요? 전력 계통의 연계선로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산형 전원만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문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단독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그저 알아두셔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21번이에요. 20번. 그죠? 잘 보세요. 20번인데 다시 20번이에요. 왜 20번이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KEC로 다 낸다고 해도 지금에 나온 거 정도 이외에 내기는 낸다 그러면 완전히 어디 구석에 있는 거 틀린 규정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라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뭐냐면 용어 정리로 혹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몇 가지냐면 총 7가지 정도가 주로 대책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개통접지예요. 개통접지 뭐야? 전력 개통에서 이상현상에 대비해서 대지와 개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 접속한다. 그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고 했죠? 맞아요? 직접 접지, 비접지, 소홀 접지, 정황 접지 요 4개. 그 얘기고요. 단독 운전 금방 또 했었는데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 이건 차단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세 번째, 리플 프리 증류. 이거는 내가 그렇게 수업할 때도 강조했는데 필기에도 나왔죠? 맞아요? 왜? 이제는 직류로 변환되는 장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를 직류로 변할 때 리플 성분이 시료가스 몇 프로? 10%.
10%를 뭐라 한다? 리플 프리 증류라고 한다. 자, 저압 증류 설비의 기준은 뭐예요? 기본은 뭐예요? 전원은 반드시 리플 프리 증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호 도체입니다.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체예요. 그러니까 보호 도체는 결국 뭐야? 감전 때문에 하는 거죠. 등전이 뭔데 왜? 감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서지 보호 장치예요. 과도 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학원에서는 이게 안 하고 다르게 설명했다는데 KC에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특별저압입니다. 특별저압의 정의가 뭐야? 이거예요.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이에요. 그래서 SELV는 비접지, 그 다음 PELV는 접지 시계로 해당한다. 비접지라는 게요. 비접지를 하면 예를 들어 지락전류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성 접지할 때 배웠죠. 비접지하면 지락전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도 그렇고 다 비접지 형태로 써요. 저압을 낮게 해가지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PEN, PEM, PEL을 하면 잘 보세요. PEN은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 PEM은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 PEL은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인지는 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오늘 수업을 안 듣고 이 자료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확인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교류에서는요, 중성선을 쓰는 건 이제 교류고요. 직류는 뭐야? 중간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선도체. 이해됩니까? 얘기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체 3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KC 적용할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2달 동안요, 저를 완전히 튀겼어요. 이 질문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튀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죠? 했는데, 보세요. 상도체의 색상은 전선의 식별이 보면 KC 12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갈색, 흑색, 회색이에요. 그 다음에 뉴트랄선이 뭐야? 뉴트랄선이 청색이고요.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접지선이 보통 녹색이거든요. 규정을 지으려면 접지선의 색깔도 줬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에 보호도체는 있는데 접지도체는 없어요? 접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도체가 있다는 건. 그럼 접지도체의 색깔이 뭐예요? 녹색이에요. 공사기사 하신 분들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요. 녹색이에요. 도대체 표기를 안 한 거예요, 애들이. 접지선은 아무 색깔이 나도 된다. 땅에 전선이 파묻혀 있는데 그냥 팠더니 그죠? 빨간색이야. 이거 접지겠지. 사고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제일 많은 게 이거야. 이거 좀 제발 내가 돌아버리겠어, 아주. 전동기 하면 RST예요. RST라는 게 뭐냐면 A, B, C 사이고요. U, V, W라고도 씁니다. 이 다 삼상 표시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에로는 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선 1번, 선 2번, 선 3번이야. 그거를 A, B, C상이라고 우리가 선로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기기에서는 A, B, C나 RST겠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내가 오죽하면 써놨어. 전 세계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간에 삼상은 ABC상이나 RST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KC 규정에 지금 현재 규정이 잘못됐거나 이의가 있는 건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헷갈려서 못하겠다는 거. 지금 안에 옥랩에서도 다 이걸로 바꿔야 되나? L1, L2, L3로?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회로일은 삼상교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제 앞으로 A상, B상, C상 하면 안 되겠네요. L1상, L2상, L3상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맞다고 우기는 정신 빠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규정이 쉽게 얘기하면 규정을 잘못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보통 뭐야? 보통의 단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콘센트 이렇게 놓으면 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얘기하니까. 외국은요 라인이 아니고요 하트하고 뉴트럴이에요. 외산 제품 사서 보세요.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RST 중에 한 상이고 또는 뭐 A, B, C 상 중에 한 상이고 여기가 뉴트럴 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죠? 뭐 그런 거지. 할 일 없고 쓸데없이 그죠? 잘 모르는 애들이 뭐라 그래. 아, 전동기 이렇게 했는데 야, 김상호냐 미친 거야.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걔 정신없는 애예요. 전기 전혀 모르는 애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애가 학원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원 미친 거예요. 내가 볼 때 정신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L1, L2, L3, N 이렇게 보도체로 나오면 요 색깔은 쓰세요. 혹시나 지금 2가 가 있긴 하지만 출제하는 애가 생각 못 해가지고 내면 요건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 답변했어요. 혹시나 그죠? 표기에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출제가 혹시 되면 요 색상대로 쓰긴 하세요. 옛날에는 뭐 여기가 흑, 적, 청, 회색, 백색이었는데 요 규정은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색깔로 갈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지금 R, S, T, A, B, C로 바꿀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일단 지금 시험에 혹시 나오면 이대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흑, 적, 청, 회색, 백색은 삭제합니다. 이제부터는. 됐어요. 물론 기존에 이미 설비되어 있는 거하고 마찰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대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라 봐요. 자, 두 번째요. 요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수용과 설비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 전압 강화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그죠? 조명은 3%, 기타 5%.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는, 그죠? 조명이 6%, 기타 8%예요. 100m가 넘는 부분에 전압 강화는 미터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증가해서 0.5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잘 보세요. 100m가 넘는 경우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한 300m 됐어. 300m 돼도 무조건 뭐야? 0.5%만 적용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애매해요. 조명을 3% 잡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압 강화는 조명 설비의 대부분은 그 역률이 좋은 상태라 보고 전압 강화가 좀 적다는 거죠. 그럼 전열기는 역률이 1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기타는 뭐예요? 전동력이겠죠? 전동기. 전동기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죠? 역률이 나쁘니까. 그래서 이게 그죠? 이게 옛날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더 큰 전압강을 허용할 수 있대 또. 얼만큼? 이거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배선 설비만 나오는데 전동기야. 기관 중에 전동기나 도립전류가 커. 변압기가. 그럼 문제를 치밀하게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IEC, KSC, IEC 규정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전압 강화가 뭐야? 거리당 나와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야? 사용 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서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그죠? 한전에서 직접 공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3상 4선식 380V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전용의 변압기에서요. 22,900을 380으로 바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전력의 전봇대에서 전주에서 여러분들 앞에는 22,900이고 뒤에는 380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 분전반으로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어느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말씀드려놨어요. 대부분의 KEC는 그 근거를 표 225.1은 이게 여기 이제 근거를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예처럼 표 232.51은 KSC, IEC의 60439의 2처럼 국제 기준을 다 적용해서 표를 다 만들었는데 얘만 아닌 거예요, 지금. 얘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의 신청이 이미 돼 있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전압강화 간선과 분기선도 전압강화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좀 보세요. 간선, 분기선 딱 돼 있잖아요. 왜 간선, 분기선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냥. 아니 간선은 전류가 많이 흐르고 분기선은 전류 적게 흐를 텐데
전압과 다 똑같은 거예요? 뭘로 하자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전압 강화를 퍼센트나 볼트로 줘줘야지만 얘기가 돼요. 안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나왔는데 이걸로 풀거나 이걸로 푸는 사람이 나오면, 그렇죠? 둘 다 맞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계산은 얘보다,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얘보다 얘로 한 것이 훨씬 더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기회로에 대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거 잘 볼게요. 2012년 3회 12번입니다. 3상 4선식 교류 380회 50kV 부하가 변전실 배전반에서 270m 떨어져 있답니다. 맞아요? 변전실이라고 해놨지 언제 저압으로 받았는지 고압으로 받았는지 특고압으로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문제를 바꿔서 특고압으로 수전받는 전력회사로부터 특고압으로 수전받는 3사단지 교류 380V 50kV 부하가 변전실 배전반이 됐다면 그 아까 규정을 써도 돼요. 그런데 이 부하라고, 자 여기 보세요. 주목. 부하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다른 출판사 얘기하던데 부하라고 해놨지 언제 여기에 전등이고 조명이라 그랬어요? 조명이 부하라고 하면 조명은 안 들어가나?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할게요. 이 문제는 못 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문제는 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맨날 이걸 질문을 해요. 또 딴 책이 맞대. 알아서 하세요. 그 책 보고 하세요. 나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 책 원하시면 그 책대로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에요. 잘 보세요. 올해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야. 분기회로에 긍장 50m일 때 전압 강화를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전압 강화는 전원전압의 3%라고 주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바로 못 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게 논란이 있는지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기술사가 이거를 적용하라고 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적용하라고. 왜냐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왜? IEC 규정이 너무 완벽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는 퍼센트나 볼트를 줘야 된다. 전압만은.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따른 표준부하에서 주택하고 아파트가 바뀌었어요. 40으로. 그런데 분기회로 이제 규정이 KC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16A로 분기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이거에서 일부 학원이나 이런 데 찾아온 거예요. 뭐냐면 옥내 전동기는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전원이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가 되어 있다는 이 규정을 가져와서 16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분기회로 전류가 16이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선 규정으로 볼까요? 내선 규정의 분기회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분기회로가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는 KEC만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KEC에 분기회로 조항이 있어요. 쭉 보시고 거기 16이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분기회로 전류를 문제에서 줘주지 않으면 이거는 또 별다른 얘기 없으면 다 학생들이 15로 할 수도 있고 16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에서 줘준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15A 분기회로를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랬습니까? 이랬어요? 그건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안 주어진다면요. 제 생각에는 요렇게 예전엔 했는데 배선용 차단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배선용 차단기 산업용이나 주택용 전부 다 몇 암페어 기준이야? 63A 이하? 63A 초과야. 그러면 배선용 차단기는 분기로 63A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KEC 규정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논란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논란 내고 있는 거는
기숙사들도 다 알고 있고 출제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줘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뭐 붕괴로가 20A 주든 뭐 17A 주든 15A 주든 16A 주든 주는 대로 맞춰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